페이지는 434페이지 뭐가 있죠? 토지 이동 신청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토지 이동 신청에 대해서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우리가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여기에다 이제 뭐예요? 토지의 표시라는 게 포인트가 돼요. 자, 토지의 표시는 뭘까요? 계속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새로이 정한다. 여기에다 1번 쓰고요. 2번은 변경, 3번은 말소. 그러면 신규 등록, 그러면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새로이 정하거나 이게 대표적인 신규 등록이죠.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테스팅을 한번 해봐요. 테스팅을. 그럼 봐봐요. 자, 늘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요 문제를 풀려면 어떤 사람은 세 가지 형태의 분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에 첫자 따서 이렇게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봐봐요. 신, 등, 분, 합 이러놓고 5번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두 번째 유형인 사람은 이제 요거는 이제 토지 이동이죠. 자,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신규 등록은 새로이 정하니까 토지 이동 사유가 되죠.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임에서 도로 가죠. 뭐가 바뀌었어요? 지번이 바뀌었죠. 지번. 임에서 도로 가니까. 지번은 권리의 사실. 그럼 등록 전환이 되는. 등록 전환도 토지 이동 사유가 되네요. 자, 분할과 관련돼서 분할은 뭐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니까 뭐가 달라졌죠? 면적. 면적은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럼 분할은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사유가 된다라는 거. 그럼 합병과 관련돼서 두 필지를 이렇게 합치죠. 합치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대표적으로 면적. 면적은 권리의 사실,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 이동 사유죠. 그럼 이렇게 이제 푸는 사람이 두 번째 유형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봐요. 토지의 표시,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 권리의 사실, 권리를 골라라.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 가지 분류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제일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이 뭐예요? 첫자 따서 신등, 분합, 지축 이렇게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앞으로 뭐라는 게 힘들어.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개념 대 개념을 부닥쳐서 그러면 저희가 토지 이동에는 개념을 잡아서 개념과 개념을 해서 응용력이 발생한다. 그럼 먼저 완벽하게 저희가 이제 완전체는 뭐냐? 바로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의 사실. 그놈과 권리를 골라라. 소유자 변경은 권리라는 거.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죠? 5번. 이렇게 이제. 그럼 요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그러면 첫 번째 타자 무슨 등록이죠? 자, 신규 등록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사유와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보죠. 자, 토지 이동 사유와 관련돼서 이제 신규 등록 이렇게 이제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신규 등록은 어떤 분은 봐봐요. 어떤 분은 애울 거고 어떤 사람은 신규 등록의 뭐의 개념을 우리가 잡을 거고. 자, 신규 등록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신이야. 신자 동그라미잖아요. 신. 자, 신규 등록은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자죠. 그러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가 바로 신규 등록 대상 토지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잡아야 되느냐? 자, 여쭤볼게요. 자, 신규 등록은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등기 관련 서류는 X다. 여기 옆 밑에다가 딱 하나 잡아서 등기 관련 서류 X다. 자, 등기 관련 서류가 나오면 무조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의 문제 봐봐요. 신규 등록 시 등기 필정은 반드시 제공한다. OX, X. 저가는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자, 신규 등록도 새롭게 등록하려면 어때? 증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면 청량성과도는 어떻게 될 건가? 자,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들의 고충 분담을 해준다 해서 신규 등록을 청량하게 되면 지적성환청이 검사를 하게 되거든. 그럼 청량성과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량성과도는 굳이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청량성과도 X라는 거. 자, 그동안 제일 많이 또 출제된 게 바로 세 번째죠. 세 번째와 관련돼서 봐봐요. 자, 신규 등록은 어때요?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없어.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등기 촉탁 X라는 것. X. 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신청 기간은 60일이다. 그러면 신규 등록에 대해서는 게임 끝난 겁니다. 그럼 뭘 더 할 게 있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요 신자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요걸 가지고 요걸 유추해낼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해줘야 돼. 연습을 해줘야 돼. 그러면 자, 신규 등록은 어때요? 다시 여쭤볼게요. 대장이 있어 없어요? 없어. 등기부도 없어요. 그러면 소유자도 누가 결정하느냐? 줄쳐놔요. 소유자도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한다라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를 풀면 시도지사가 조사 결정 등록한다. 이러면 X가 된다라는 겁니다. 신규 등록은 특별히 왜? 등기부도 없으니까 소유자도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요 의미가 작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이제 비고란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에다 낙서를 해놓고 신청 의무와 관련돼서는 60일 하나 더 잡아놓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게 하나가 있어. 자, 봐봐요. 신규 등록은 뭐예요? 새롭게 등록하죠. 새롭게 등록하면 어때요? 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공해줘야 되겠죠. 근데 요거 봐봐요. 요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는 제출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소유권 중에 뭐는 없다? 등기 관련 서류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걸 뉘앙스를 잘 잡아봐야 됩니다. 그럼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가 요렇게 해서 이제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잡았어요. 자, 신규 등록 키워드는 뭘까요? 신. 자,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청량성과도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등기 촉탁 사유는 뭐예요? 제외된다. 그죠? 며칠? 60일. 더 이상 없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올해 토지의 특성과 관련돼서 이제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그러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 요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뭘 하나 써놓냐면 대표적으로 간척지에 대해서 간척지는 새로 생긴 땅이에요. 즉 공유 수면 매립지죠.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이제 쓸 필요는 없고요. 자, 간척지 이미 배웠어요. 간척지가 뭐예요? 갯벌이야. 갯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빈지가 우리 학교론에서 출제를 했죠. 빈지가 뭐예요? 바닷가. 그래서 빈지, 바닷가. 부지는 또 까먹었다. 바닥 토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바닥 토지.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학교론에 뭐예요?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잡을 거는 뭐예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무슨 지죠? 포락지. 포락지는 해안이 침식된 게 포락지죠. 하천 부지화된 거. 그래서 단순하지만 요 포락지하고 대표적으로 빈지가 학교론에서 5점이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학교론의 1번, 2번 문제는 우리 지적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간척지, 간석지, 빈지, 그 다음에 포락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놓고 신규 등록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딱 줘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복습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자, 신규 등록 어디가 포인트예요? 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신을 보면 생각이 나야 돼. 자, 신이 뭐예요? 새로운 신자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등기 관련 서류 있다 없다? 없다. 청량성과도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등기 촉탁서에도 뭐다? 제이다. 요걸 한번 우리가 잡아놓을 거예요. 며칠? 60일. 자, 그렇게 하면 신규 등록은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근데 너무 오래됐어요.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너무 오래돼서 2주 전에 배웠어. 그렇죠? 신규 등록의 지분 부여 방식에 대해서 배웠죠. 원칙,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기억나세요? 기억나면 다행이고요. 기억 안 나도 좋아요. 그러면 A적 측면으로 뭐다? 최종 지분,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그러면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멀려. 자꾸 들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그러면 선생님 신규 등록에 대해서는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어요. 뭘로 나올 수 있어요? 바로 요 부분. 바로 등기 촉탁서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요걸 우리가 반드시 까먹지 말고 확인해야 될까? 자, 우리가 뭐 까먹을 것도 없죠.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자,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확인해 달라는 거 부탁드립니다. 자, 신규 등록은 끝. 없죠. 자, 신규 등록은 이제 끝이에요. 자, 등록 전환이네요.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자, 등록 전환은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해 둘 거는 일단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죠. 자, 등록 전환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여기에다 써요. 자, 저희가 써봐요. 여기에서 임야대장, 임야도, 자, 토지대장 지적도로, 지적도로. 자, 우리가 이제 금융장갑은 속전속결로 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뭐 여기에서 임에서 토로 딱 정리해 놓으라고 저희가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 두 가지 형태로 출제되겠죠. 다음 중 틀린 것. 등록 전환이란 토지대장 지적대에서 임야대장, 임야도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면 틀리겠죠.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임에서 토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그러면 자기가 이제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등록 전환은 왜 합니까? 물으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이렇게 답변해야죠. 자, 등록 전환이란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 그럼 토지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쓸 필요가 없어. 자꾸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쓴 자리에다 임야도 6,000분의 1이라고 써봐요. 6,000분의 1. 자, 지적도는 얼마의 일반 축적이? 1200분의 1이죠. 그럼 소에서 대로 갔어요? 대에서 소로 갔어요? 소에서 대. 그럼 결론적으로 정밀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저희가 그러면 등록 전환을 왜 합니까? 그러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의 정밀성을 높인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또 출제되겠죠. 자,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정밀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럼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 이렇게 이제 잡아야 돼. 자,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잡아둘 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이제 이걸 주로 한번 다 꺼놔요. 자, 산지관리법. 자, 그 옆에 우리가 이제 써줄 거는, 자, 그러면, 자, 지목 변경은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여백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 수반과 관련돼서 수반입니다. 자, 임에서 돌아가니까 지목 변경을 뭐 할 수 있죠?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요거 산지관리법과 관련돼서 특히 요 산지관리법을 국계법으로 장단진다고. 그럼 임야를 한자로 원칙은 뭘까요? 산이잖아, 산. 그럼 산지관리법 형질변경, 즉 등록전환이 돼. 그러니까 국계법 국토경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형질 변경은 좀 이따 볼 지목 변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산지관리법 요 의미를 잡아두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것 없이 동그라미 잡고 그러면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암기를 우리가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줄쳐놓을 거예요. 사실상,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대부분 사실상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앞으로 암기 코드가 나와야 돼. 지목 변경 없이. 지목 변경 없이, 그러면 등록 전환이 가능한 것. 그러면 이렇게 해서 대도사. 이제 암기 코드가 하나 나오네. 자, 대부분에서 됐자. 그 다음에 사실상 행정변경사자,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대도사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을 거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지목 변경은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요걸 다시 잡아서 그러면 등록 전환 시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OX, X 이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목 변경은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수반하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4. 사실상 형질 변경. 이때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가능하다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도사 이렇게 이제 한번 꼭 좀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끝났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청 기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뭐 60일이라고 잡아놔요. 신청 의무는 60일이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할 수 있도록 하나 잡아놓고 또 하나 이제 봐봐요. 임에서 토로 가요. 임토로 가죠. 그럼 청량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하죠. 그러면 검사는 누가 하죠? 검사는 지적소관청이 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요 여백에다가 그러면 자, 두 가지를 딱 구분을 해놔야 돼. 자, 차이점은 인해와 초과를 우리가 잡아둬야 돼요. 인해와 초과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인해 동그라미 딱 잖아요. 인해. 자, 그 인해라는 것은 그대로 등록하면 되겠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여기 봐봐요. 뭐예요? 초과죠. 초과. 초과는 뭘까요? 자, 그럼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시다. 자, 임에서 토로 가요. 청량해야 하네. 하죠. 검사를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청량 결과물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정정해 줄 수 있어. 그럼 초과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써요. 직권정정. 그래서 32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네요. 자, 지금은 그러면 허용 범위 이내다, 허용 범위 초과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등록 전환은 더 이상 없어.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돼. 자, 그러면 등록 전환 다시 한번 교통 정리를 해요. 등록 전환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임에서 토. 그러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의 정밀성이 높아진다. 임야도의 축척은 몇 분의 1이다? 일반 축척은 6,000분의 1, 지적도는 1200분의 1. 그걸 머릿속에 딱 잡고요. 자, 그러면 등록 전환 시 축척 변경은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즉 산지관리법 기억해 두고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가능한 것 대도사 이렇게 잡아놓고 자, 임에서 토로 가니까 정량하죠. 그러면 허용 범위 이내냐, 허용 범위 초과냐. 초과에 대해서는 무슨 정정? 직권 정정. 그러면 32회 때 타임머신 타고 갑시다. 자, 등록 전환 시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 조치는 어떻게 되는가? 지적소관청이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 이렇게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등록 전환은 게임 끝.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그 밑에 이제 뭐가 나오죠? 자, 그러면 핵심 요약서로 본다면 435페이지 뭐가 나오죠? 분할. 자, 분할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연습을 하고 가자고요. 자, 분할입니다. 자, 분할과 관련돼서 분할 그러면 기본적으로 분할이 뭘까요? 나눌 분자잖아, 나눌 분. 한 필지를 몇 필지 이상으로?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근데 분할과 관련돼서 그러면 개념을 잡았으면 나머지는 해결이 다 됐어요. 근데 인지할 게 하나가 있어. 자, 봐봐요. 누구 거예요? 값. 분할했어요. 분할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값 마음. 그 마음으로 가시라고. 자, 그러면 그 밑에다 논점이 하나 발생되네. 분할과 관련돼서 분할 밑에다가 하나 딱 뭐예요? 제목 밑에다 하나 써요. 자, 60일. 요 60일. 60일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예외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분할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요거는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어야 돼. 만약에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파생이 되느냐?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게 뭐예요?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냥 막연하게 오지 말고 저는 성별이 몇 개예요?
하나죠. 한 사람한테는 성별이 하나야 돼. 그러면 일필지에도 성별이 몇 개야 돼? 하나야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늘 여기 오면 강호동 씨 이야기를 합니다. 강호동 씨. 강호동이가 집을 돈을 잘 벌 때 대저택을 하나 샀어요. 대저택을. 그럼 여기 지목이 뭘까요? 대저. 근데 항상 인기는 연구만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재테크를 해줘야 되겠죠. 연예인 중에 재테크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다들 성공했고요. 딴 업을 한 사람은 다 망했죠. 대표적으로 혜연이 남편께서 이제 망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강호동이가 이제 투잡서를 해야 돼. 그럼 투잡서를 해서 여기 주차장으로 우리가 이제 하려고 그래요. 저 주차장 신고를 하려면 또 철거덕 걸리게 돼요. 바로 탈세로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목을 왜 부과할까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지금 몇 필지? 한 필지. 지목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면 2개가 지목이 2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호동이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면 때려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읽기만 하면 돼요. 몇 필지예요? 한 필지, 일부죠. 무슨 변경을 가져왔죠? 형질 변경. 이때는 무조건 강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일필 일목의 원칙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일부야 전부야? 일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며칠? 60일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빠져나와야 돼. 자, 그걸 찾아서 우리가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분할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분할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분할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잡으면. 자, 분할과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집에 가서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할 때, 그러면 이전을 필요할 때, 이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토지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게 할 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일부 동그라미,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이때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는 60일에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라는 거. 이유는 이렇게 써놔요. 자, 일필 일목의 원칙을 관찰하기 위해서. 자, 나머지는 이제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첨부 서류와 관련돼서, 그러면 첨부 서류와 관련돼서 특히 이걸 줄잖아요. 자, 첨부 서류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앞에 허가가 나오면 허가 쓰고, 판결이 나오면 판결 쓰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별표 하나 딱 해놓고, 무슨 변경을 가져왔죠? 일부. 무슨 변경? 형질 변경을 가져왔죠. 그러면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한다. 끝. 분할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분할이 나오면 항상 60일과 관련돼서 머릿속에 딱 적으라고요. 분할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예외적으로 있다. 요걸 머릿속에 딱 적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자고요.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 봐봐요. 자, 갑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자고. 요거는 토지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죠.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어야 돼. 무슨 절차를 밟아야 돼? 분할 절차를 밟아야 돼. 자, 토지 일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때는 어떨까요?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흔하죠. 그렇죠. 흔하잖아. 흔하다는 게 뭐예요? 빈번한 사유라는 거야. 그럼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가장 빈번한 사유 뭐죠? 분할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가장 빈번한 사유가 발생한다.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가장 빈번한 사유를 골라라. 그러면 분할을 골라라는 거예요. 분할을 골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소유권, 부동산 일부에 대해 안 돼. 안 되죠. 그럼 분할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소유권이라 뭐가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저 저당권 처분 권능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민법 작년에 2.5점짜리 들어봐요.
자,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를 골라라. 처분 권능이 있는 것을 골라라. 거기 안에 무슨 건이 있었다? 저당권. 그게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등기법하고 우리 민법하고 공시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야.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소유권, 처분 권능이 있다는 것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분할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일부. 그러면 이걸 일부를 뭘로 장난칠까요? 전부. 전부가 들어가면 지목 변경이 돼. 자 일부가 소유자 변경. 이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잡아야 돼요. 일필일목의 원칙. 그럼 분할과 관련돼서 이제 더 이상 없어.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생각해서 나머지는 당등. 자 분할은 결번이 생겨야 안 생겨요? 결번 안 생기죠. 분할은 결번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할은 그러면 그러면 지번이 생성되죠. 그럼 분할은 그러면 사실관계 변동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툭 치면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나머지는 제발 하지 말라고. 딱 분할이 나오면 제일 먼저 들어올 게 바로 60일이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할과 관련돼서 이제 더 이하도 말고 더 이상도 말고 딱 요 정도만. 그러면 선생님 저는 아직까지 몸에 뱉지 않아요. 그러면 분할의 개념만 잡아놓으라고.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요게 잡아야 돼. 자 분할은 논점이 하나야. 근데 합병은 논점이 두 개야.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합병과 관련돼서 그래서 합병은 늘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요 합병만 잘했다면 민법 5점, 민법 5점, 공시법 5점, 10점을 건져서. 근데 봐봐요. 선생님은 왜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합병의 어떤 기본적인 걸 알면 직관적으로 해서 10점을 맞췄다고 1차, 2차를. 근데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합병이 뭐 10점이 나왔느냐. 안 그래. 합병이 작년에 10점이나 나왔다고 의미상으로 직관적으로 해서. 그럼 합병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합병이 뭐예요?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렇죠. 합하는 것. 그럼 합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봐봐요. 논점을 우리가 이제 잡아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합병. 자 첫 번째 조그맣게 하나 써봐요. 1. 자 논점을 한번 잡아보자고. 자, 그러면 합병 한번 시켜볼까요? 시키면 나와요. 자, 몇 필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거. 합병은 정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그래요? 합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합병하기 위해서 여기가 갑이고 여기가 을이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론은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또 한번 보죠. 여기가 갑이고요. 여기가 갑이야. 그러면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소유자가 같으니까. 그렇죠? 그럼 합병의 성립 요건은 동일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몇 필지예요? 세 필지죠. 이 세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유는 소유자가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했으니까. 자,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이 개정을 가져왔어. 자, 봐봐요. 갑이죠. 소유자가 같아달라요. 같죠. 합병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집안이 1이고 여기가 2고 3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요 갑이 요 1번하고 2번하고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1번하고 3번은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연속해서 접속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연접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 첫 번째 합병의 성립 요건이 하나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합병은 여기에서 이제 써요. 합병의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이네. 합병의 성립 요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동일해야 돼. 동일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속해야 돼. 연속성. 이 연속성이 뭐의 연속성을 나타내죠? 집안의 연속성이야. 그러면 집안이 연속된다 해서 합병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 꼬리표를 하나 붙여서 이렇게 써요. 연접해야 된다는 거. 연접돼야 돼. 자, 두 번째 논점을 찾아낼까요? 그러면 두 번째 논점을 우리가 찾아내보죠. 또 하나. 자, 봐봐요. 자, 여기 몇 필지죠?
두 필지죠. 두 필지. 요거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합병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간마음. 그렇죠. 간마음.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논점을 잡아냈네요. 자, 그러면 요 옆에 밑에다가 이렇게 두 개 2번이라고 써놓고, 자, 60일과 관련돼서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60일.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예외적으로 있어, 없어요? 있어. 요게 중요해. 예외적으로 제한이 있는 게 몇 개예요? 요게 12개야. 그래서 12개. 요걸 숙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밑에는 하여야 한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12개니까 여기 이제 이쪽으로 가서 공동주택의 부지 하나.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잘랐어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11개 지목이네. 자, 우리가 이제 지목 배웠으니까 학이 뭘까요?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천은 뭘까요?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요거 조심해야 돼.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 자, 도로, 공이 뭘까요? 공원. 장이 뭘까요? 공장용지, 체육용지. 그럼 앞으로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이렇게 해서 딱 적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단답식으로 나올 때는 요거 60일을 90일로 장난을 쳤어요. 자, 31회 때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병의 성립 요건은 다 마무리가 되네요. 합병의 성립 요건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돼야 되고 연접돼 있어야 된다. 합병의 성립 요건은 자, 동일성과 집안이 연속. 그러면 며칠? 60일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외적으로 있다. 몇 개? 12개. 요걸 딱 잡아두는 초점을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봅시다. 하나 더 요거는 이제 쓸 필요 없이 이해를 해놓으라고요. 자, 봐봐요. 자, 갑입니다. 갑이에요. 자, 소유권자가 같아야 되나요? 같죠. 한번 합병할 수 있어. 근데 갑이 요 전체 필지에다 지상권을 설정해 놨어요. 여기에다 갑 필지에다 요거에는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자, 지상권 전세권 어때요? 합병이 가능 불가능? 자, 그러면 또 뭐예요? 민법으로 가야 돼. 민법으로. 자,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전부도 설정이 가능하고 일부도 설정이 가능하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출발할 때 잘 봐봐요. 자기가 써보는 거야. 자,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잖아. 처음에는 전부잖아. 두 필지를 했으니까. 요것도 전부죠. 전부죠. 그러니까 요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했으니까 일부로 돌변했네요. 지상권 일부, 전세권 일부죠. 그러면 용익물권은 일부 설정 가능, 전부도 설정이 가능하거든. 그러면 용익물권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능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작년에 간접적으로 출제된 걸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해놓으라고요.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없는 것. 요거는 민법 문제야. 대표적으로 저당권이 이제 정답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등기 지적 파트로 연결해 보죠. 자, 갑필지가 갑이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여기는 설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생각을 해요. 생각을. 좋은 머리를. 자, 그러면 두 필지죠. 저당권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죠. 그래서 부동산 전부네요. 그렇죠. 부동산 전부네요. 자, 여기는 설정되지 않아서 그러면 합병을 시켜봐요. 한 필지가 됐죠. 그러면 저당권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죠. 그러면 나왔네. 자,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렇죠.
그러면 요 문제, 민법 문제, 요 문제는 같은 맥락이야. 사실 따지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면 안 돼. 생각 자체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용익물건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제 부동산 일부 전부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또 다시 한번 봐봐요. 이제, 자, 생각을 또 한번 더듬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그 옆에다, 여백에다가 하나, 뭔가 하나 써놔봐요. 뭘 써놓냐 하면, 자, 요거는 써야 돼, 이제. 자, 이제 출제원이 호시탐탐 노리는 게 얘야. 이제 지역권을 이제 뭐예요? 호시탐탐 노리는 거야, 지역권. 자, 지역권 오늘 개념 잡고 지역권의 객체를 우리가 잡아보도록 하죠. 자, 지역권 그러면 역이라는 것은 뭘까요? 역. 요거는 이제 항상 뭐예요? 서비스라는 말을 써주게 돼. 서비스. 서비스는 뭘까요? 이건 편익이야. 편익이에요. 극단적으로 한다면 이제 편익이고, 만약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면 뭐가 될까요? 맹지가 되죠. 그럼 맹지가 있으면 길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그게 바로 뭐예요? 지역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지역권 올해 뭡니까? 두 문제가 출제됐어. 지역권은 직간접으로 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밑에다 이렇게 그려봐요. 합격한 사람은 다 고맙다고 그러는데 합격 안 한 사람은 뭐예요? 민법 이야기가 아니야. 법원 모든 학문은 중개사는 다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작년에 원장님이 그러다 피드백을 해봤는데 공시법 시간에 왜 민법 이야기를 많이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모든 게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모든 학문이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여기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맹지네. 요거는 누구 토지예요? 갑토지. 요거는 얼토지네요. 요거는 맹지죠, 맹지. 그렇죠, 맹지. 맹지가 있으면 허가 내줘야 안 내줘요? 건축법상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럼 건축법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기 시작하네요. 그럼 길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럼 필요할 요자 써서 요역지라고 써봐요. 요역지. 필요할 요자야, 요역지. 자, 길이 올라오면 어리 줬으니까 줄성자 써서 줄성자 성역지가 되는 거네. 올라탔다 성역지가 되는 거야. 성역지. 이게 바로 그러면 요역지와 성역지야. 성역지. 그러면 요역지라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길을 받았어요, 줬어요? 받았죠. 그러면 받는 토지 써놓으세요. 정강이 되는 사람은. 성역지는 줄성자. 그래서 주는 토지가 되네. 자, 요역지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가 받았죠. 그래 요역지의 대상은 전부여야 돼. 성역지는 일부도 줬고 전부도 줬죠. 그러면 성역지는 전부 일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객체가 전부 일부 둘 다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요역지는 전부이어야 된다. 맞죠? 성역지는 전부이어야 된다. 어때요? X가 되죠.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거는 좋네요. 거꾸로 읽어봐요. 지역권. 이거 다 지워져 버리네요. 자, 지역권. 여기도 거꾸로 읽어봐요. 지역권.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지역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역권. 그러면 다시 지역권 불러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불러봐요. 그러면 무슨 지가 있다? 요역지와 성역지. 그렇죠. 성역지라는 거예요. 요역지와 성역지라는 거예요. 그럼 지역권이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그러면 요 갑이라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지역권이죠. 베타적 점유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요 밑에다 써요. 자, 점유 X라고 써요. 자, 그러면 작년 문제가 이거예요. 다음 중 점유하지 않는 물건을 골라라. 그렇죠. 물건을 골라라. 그럼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당권, 대표적으로 지역권.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됐네요. 박스 문제로. 근데 거기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지역권은 점유 X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 등기법에서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요역지는 지거예요, 남의 거예요? 지거잖아, 지거. 갖고잖아, 지거. 자, 그럼 여기에다 써요. 자기 토지네. 성역지는 타인 토지네요. 타인 토지. 자, 지역권이란 그러면 읽어볼래요?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읽어봐요. 편익에 이용될 권리를 무슨 권이다? 지역권이다. 그러면 선생님, 왜 그러면 우리 합병에서 지역권이 왜 중요하냐?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값이 이제 값이에요. 소유자 같아 해달라. 같죠? 자, 또 합병할 수 있죠. 그러면 값이라는 사람이 요 토지에다 전세권을 설정해놨어. 근데 요 토지에다 요역지를 설정해놨어. 요역지 지역권을 설정해놨다고. 자, 그러면 출발해봐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로 출발하잖아. 한 페이지. 이것도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로 출발했죠. 근데 이걸 합병이니까 뭐예요? 전세권 일부죠. 요역지 지역 일부로 돌변하죠. 그럼 요역지는 합병 불가능. 이 소리야.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이해야 되거든. 전부. 성역지 그러면 여기에 성역지를 바꿔보죠. 그러면 성역지라면 전부 일부 설정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성역지는 합병 가능. 요역지는 합병 불가능. 일부에서도 설정이 가능하고 성역지는 전부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권에서 그래서 혹시 탐장 이제 출제원이 노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야. 요역지는 전부 이하되고 성역지는 전부 일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역지는 합병 가능, 요역지는 합병 불가능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러면 오늘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이 될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연습을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 자, 이제 책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난독증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 여기 뭐라고 그래서 읽어봐요. 여건 서비스가 뭐라고? 편익이라. 자, 지역권은 점유해야 하네. 안 하죠. 그러면 세자로 원칙은 뭘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준점이네. 이 준이라는 것은 노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준점이 대상이 되니까 즉 이중 지역권은 가능 불가능 가능. 하나씩 실마리를 엮어나가는. 지금 뭡니까? 중개사 공부하는데 재미가 없다 그러는 사람. 그 재미가 없는 것은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재미를 느껴봐요. 문장 자체에다가 지문 자체에다 재미를 느껴. 참 짜임새가 있고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역지 무슨 토지? 자기 토지, 성역지는 타인 토지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필요적 기록사항은 뭘까요? 요역지일까요? 성역지일까요? 그러니까 그걸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 요거는 주고요. 요거는 종이야. 그럼 주를 기록해야 돼? 종을 기록해야 돼? 주. 그래서 요역지 표시가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이게 소멸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소멸해. 그게 부정성이야. 여기에 이전하면 이것도 이전한다. 수반성. 그러면 요역지 권자는 여기에 이전하면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그렇죠? 수반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요역지가 전부 소멸하면 성역지도 소멸한다. 뭐예요? 불가분성. 이렇게 된다. 불가분성.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역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요거는 그러면 끝자리가 뭐예요? 지죠. 그러면 요거는 인접했어 안 했어? 했죠. 근데 여기 봐봐요. 이거 봐요. 무슨 거? 조망권도 일종의 지역권이야. 조망권은 떨어졌어? 붙었어? 조망권.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망권은 그러면 조망권도 일종의 지역권으로서 그럼 문제 나가요. 지역권에 있어서 토지는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된다. OX, X 그렇죠. 조망권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조망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확보를 되고요. 자, 그러면 누가 길을 줬어요? 누가 길을 줬어? 어리 요렇게 줬죠. 얌마 그러면 네가 등기하러 와. 등기는 여기서 이루어져. 그래서 성역지는 신청으로 이루어져. 근데 요역지는 따로 등기할 필요 없어. 등기한이 알아서 직권으로 등기해 주거든. 그래서 성역지는 나중에 신청이요. 요역지는 뭐다? 직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마인드가 요역지라는 게 쫙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죠. 자, 이게 무슨 지역권이라고 그랬어요? 통행지역권. 왔다 갔다 해야 안 해요? 해요.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자기지역권이라는 말을 쓰죠. 자, 부자기 지역권. 그러면 조망권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잖아. 행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나왔네요. 조망권은. 읽어봐요. 부자기 지역권이네. 그러면 지역권은 자기 지역권과 뭐가 있다? 부자기 지역권이 있다. 그런데 통행지역권은 붙어있죠. 그러면 성역지하고 요역지가 붙어있고요. 조망권은 떨어져 있어. 그래서 지역권에 있어서 성역지와 요역지는 반드시 인접해야 된다. 이러면 X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은 영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기가 요거 정도를 자기가 이해했다면 직관적으로 해서 4학년에 세 문제를 건졌거든. 세 문제를.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 생각을 해줘야 돼. 근데 여기에서 자꾸 입력해 줄 게 있어. 자, 지역권은 그러면 읽어봐요. 점유 X야. 점유 X. 그러면 X야.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 잡을 거 하나 봐봐요. 지역권은 등기돼야 안 돼? 아, 되니까 등기법에서 배울 거 아니야. 제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역권은 등기됩니다. 지역권은 등기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역권은 등기가 되더라도 뭐예요? 저당권의 대상은 잡을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남의 토지거든. 이 남의 토지를 뭐다 저당 잡혀면 얘는 호로 자식이 되거든. 나중에 호로 자식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법적으로 해석한다면 부종성 위반이야. 그래서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역권은 무슨 물건? 또 지역권은 무슨 물건이니까 지역권 물건. 또 이러지 말고요. 지역권은 무슨 물건? 용익 물건이야. 그러면 용익 물건은 모두 저당권의 대상이다. 어때? X. 뭐는 제외된다. 지역권. 이걸 자꾸 생각을 해라는 거야. 지금 요 한 페이지만 설명으로 봐서는 우리 온 사방에서 지금 200페이지 분량을 설명한 거거든. 200페이지 분량을 설명한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까먹지 말 게 자꾸 있어. 그러면 지역권을 입력해. 점유 X. 점유 X, 그렇죠. 점유 안 했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람이 어디 비용이 되니까 나 귀찮아. 네가 써만. 네가 가면 이렇게 넘겨주는 걸 이걸 뭐라 그래? 이기가 돼요. 그러면 넘겨줬으니까 혼동으로 소멸하거든. 혼동은 몇 조다? 187조. 이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 그래서 위기라는 말을 써주게 된다고 이게 위기.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지역권은 그러면 점유 X 잡아놓고 여기는 그러면 자기 토지, 타인 토지. 자기 토지. 이거는 타인 토지. 그럼 지역권이라 무슨 토지를?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읽어봐요. 편익에 영되는 물건. 이걸 뭐라고 그래? 지역권. 이렇게 잡아둘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원위치로 와서요. 그러면 이제 합병, 그러면 이제, 합병이죠. 미쳤어요. 자, 합병은 그러면 이제, 합병은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자, 합병이 떴다. 그럼 머릿속에 교통정리예요. 합병의 성립 요건은 뭐 해야 돼? 동일해야 하고, 집안이 연속돼야 되고, 뭐 해야 돼? 연접돼야 돼. 그러면 합병은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예외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12개. 공동주택의 부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학이 뭐예요?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박, 국어, 유지, 도로, 공원. 요거는 공장용지, 요거는 체행용지. 요때는 60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합병은 이제 그러면 다 끝났어요.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지목 변경까지 하고 우리가 잠시 쉬었다 들어가게요. 자, 지목 변경. 그 밑에 이제 지목 변경이 있네. 자,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자기가 번호를 한번 붙여봐요. 자, 번호를 요걸 1이라고 써봐요. 1. 자, 토지의 건축물 용도 변경 2. 자, 3번 건축물의 용도 변경 4번. 이렇게 나오네. 자, 지목 변경은 뭐예요?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아닌 것 1, 2, 3, 4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 무슨 법이에요? 국계법. 자, 국계법 동그라미 있잖아요. 국계법이 뭐예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문제가 뻔해요. 그러면 봐봐요. 모든 문제집에 보면 우리 출제 문제도 있어요. 자, 잘 들어봐요. 자, 그러면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아닌 것 1번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 행질 변경. 2번은 산지관리법 행질 변경. 3번은 토지 용도 변경. 4번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 5번은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처리를 위해서 사업생자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한 경우. 정답은 2번. 무슨 관리법? 산지관리법. 이거는 무슨 법이에요? 국계법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4번이 이제 별표가 하나가 들어가요. 뭐가 그럴까요? 이거는 특례라고 써요. 자,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야. 특례. 자, 그러면 이제 신청 의무는 60일이라고 써놓고 이거는 60일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60일이야. 60일과 관련돼서 논점은 자꾸 인지해요. 분할과 합병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러면 우리 부연 설명을 조금 하고 가자고요. 자, 그럼 봐봐요.
자, 몇 필지? 세 필지. 일단 합병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소유자가 같으니까. 근데 여기가 대예요. 지목이.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여기가 됩니다.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지목이 다르니까. 근데 갑이 신청하면 합병을 안 해줘. 왜? 지목이 다르니까. 근데 만약에 자,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어때요? 말이 많아요? 말이 적어요? 말이 많죠. 그러면 사업생자 사업을 신청을 해. 그러면 요 주차장을 즉시 대로 바꿔줘. 그래야 사업을 벌릴 수 있거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사업생자를 위해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특례라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우리가 이제 잠시 쉬어서 들어가자. 사업 동그라미, 사업시행자 동그라미. 이제 키워드가 보이네. 공사준공 전이 후에요. 전 무슨 신청을 했죠? 합병. 그러니까 대로 싹 바꿔준다고. 그래야 사업을 벌릴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 봐요. 특례야. 특별히 예외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지금은 어렵지만 처음만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꾸 공부 습관을 안개에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자꾸 이해하는 자꾸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야 자 시험 장감은 이제 순발력이 발휘되고 응용력이 발휘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목 변경과 관련해서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야. 잘 알게 돼. 자 지목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툭치면 등기소로 가겠죠. 등기 적탁 사유가 발생하겠네. 그럼 표제부가 바뀌어, 가구가 바뀌어.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이렇게 되는 거네. 지목 변경이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지목 변경을 시켜봐요. 그러면 지목 변경을 시켜봐요. 대가 주차장으로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결론 정리할 필요가 없다. 자, 지목이 바뀌었어요. 결번이 생겨요? 안 생기죠. 지목이 바뀌는데 무슨 결번이 생깁니까? 자, 지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지목은 뭐예요? 사실관계야? 권리관계야? 사실관계죠. 그럼 지목 변경도 즉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사유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대상 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2분 동안 다시 머릿속을 다시 정리해요. 토지 이동이라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자, 새로이 정한다.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자,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롭게 등록하는 것. 그게 신규 등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등록 전환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임에서 도로 가는 것. 자, 분할이란 한 필지를 몇 필지?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눈 것.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지목 변경 대상 토지에서는 국계법 인지하셔야 돼요. 토지, 국계법 형질 변경, 토지의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 변경,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 뭐가 있어요? 도시개발사, 그것은 특례. 그렇게만 딱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